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요,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등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보시니까 28번 문제 여러분들이 잘 풀으셨어요. 한번 봅니다. 양도세에서는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양도 시 실거래가 계획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혜택이다. 그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작년에 기준시가로 바꿔서 나왔지만 실거래가 계획이 9억 원을 초과하는 혜택이고, 일기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연제 뭐예요?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혜택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 있었는데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혜택이 고가주택이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에서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혜택이 고가주택이고요. 다르다는 거 꼭 비교합니다. 3번 1세대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책 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요, 3번 정답인데 양도책 전액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고가주택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이다. 실거래가의 9억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은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입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일단 과세예요. 비과세가 아니에요. 무조건 과세예요. 과세긴 과세인데 다만 양도책 계산할 때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과 장기포획동작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하는 거고요. 그죠? 그럴 때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한다 땡, 전액 과세한다로 틀려요. 자,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액에 대해 과세한다.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으로 하셔야 되고, 4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책의 최대인지 몇 프로까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 1주차 때 나왔지만 올해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만 갖고 작년에는 보유연수에 8%씩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보유기간별로 공제율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4%씩.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로 또 거주연수에 몇 프로씩? 4%씩. 그래서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80%까지요. 맞고, 그 다음에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 금액 계산해요.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차익 계산과 장기 보유공제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2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비교적 잘 맞췄습니다. 비교적 60% 정답률을 보이셨는데,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비과세가 배제되는 비과세가 되는 1세대, 배제가 아니라 문제 잘못 읽었는데요.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을 경우 부부는 법률적으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 어떻게 한다? 동일한 1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대를 보고요.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그렇죠? 왜 아닙니까? 무상이잖아요. 반드시 유상이전이어야지, 사실상 유상이전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요건은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에 가액이 큰 편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맞고요. 요건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었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계산해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것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당해산부인 특례에서 저가양도 고가양수 압축도 이거 헷갈리는 분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남남사이에서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관계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두 번째 확인할 것은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는지 높게 취득했는지 확인해야죠.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확인하고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확인하고 자 그렇게 해서 막 여기 해당됐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것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확인해야 한다는 거. 작년에도 이거 알고 있는지 결국은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정답 지문이었고요. 작년에.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역시 뭐 작년에 그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어떻든 간에 정답 지문 작년에 또 맞출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고요. 29번은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30번 문제는 역시 뭐 비슷한 정답률을 보였네요. 30번 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장부세가 뭐예요?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렇죠?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인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52조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한 시 실거래가로 봅니다. 여러분 여기 28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사례로요. 지문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제가 이 지문을 여기 배치한 것은 아까 29번 문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와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주주가 A라는 법인인데 이 A 법인은 갑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입니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만약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짜리를 갖다가 을에게 양도했는데 양도가액이 얼마였냐면 양도가액이 이게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 법인에게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짜리를 5억에 양도했어요.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는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해서 그럴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이것을 뭐로 본다고요? 이것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봐서 요거로 양도가액을 정합니다. 이게 아니라 3억을. 그래야지 여러분들 짜고 칠 수 있잖아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저가양도 고가양수 부당해산부인 특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한 시 실거래가로 봐서 이때는 3억 원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아니라는 거. 3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거래에 의해서 확정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 경정할 때 관할 세무서장도 무엇으로 결정 경정하냐면 실거래가로 결정 경정해야 돼요. 근데 신고할 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실지 거래가액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어떤 거로 계산하느냐?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어요. 확인된 거래 가격이 다른 거래 가격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4번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에 포함합니까? 아유 이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둡니다. 이거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계 확정 다시 했더니 종전과 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야 이거 측량 다시 했더니 네 땅 아니야 이거 내놔 빨리 그랬어. 너 가져 이거 네 땅.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현상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럴 때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세 비과세하고 실제 토지를 주면서 받은 게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상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갖고 있다 팔 때 이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포함한다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 요거 4번이고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아직 시험이 안 났으니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락의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하라 한다. 여러분 우리 추계 결정 경정 나오면 항상 어떤 게 확인되지 않는지 잘 봐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합니까? 매, 감, 기 순서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으면 매, 감, 환, 기 순서고요. 이거 꼭 구별합니다. 어떤 게 불분명한지를. 4번 정답이었습니다. 31번 문제 봅니다. 31번 문제는 거의 다 틀렸을 줄 알았더니 다른 데서 거의 다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53% 맞았어요. 이거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자, 다른 데서 거의 한 10% 정답률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맞았단 말이죠. 좋습니다. 절반 분들이 맞췄단 말인데 보겠습니다. 이거요. 거주자 갑이 문제는 목이 아파가지고 여기서 보고 읽겠습니다. 아이고. 자, 거주자 갑이 2021년 9월 1일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계산상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양도차익 구하래요. 항상 뭘 구하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단 증빙 서류는 수치 보관하거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7억. 항상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합니까?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기준시가 필요 없어요. 실거래가액이 있을 때는. 실지 취득한 가액이 5억 1천, 취득시 기준시가 3억. 항상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해?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은 10억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취득가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취득가액이 5억 1천만 원이고 여기다가 이제 기타 필요경비 이제 필요경비로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 취득한 가액,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취득세, 납부용승 없고 중개수수료 등 합계액이 5천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납부용승이 없어도 취득세 등록매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거 5천만 원 기타 필요경비 인정하고요. 재산세, 종부세는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필요경비로. 도장비용 등 수익적 출액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출액은.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이거 양도 직접 비용이죠?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이거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기타 필요경비에.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양도자산의 보유한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2천만 원, 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취득가액에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2천만 원을 빼야죠. 2천 빼야지.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요? 이거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된 것은 취득가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4억 9천이요. 그러면 요거 6천이고 4억 9천에다가 6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5억 얼마입니까? 5억 5천이지. 5억 5천만 원이 필요경비예요. 그러면 양도가액 10억에서 5억 5천 빼니까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여러분? 양도차익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으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추출액 양도의 합계액이라는 거.
그럴 때 실거래 결정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세나 등록료세 납부용 승인 없어도 필요비에 포함하고, 근데 재산세 같은 것은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 도장 비용 같은 수익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필요비에 포함하고, 양도 직접 비용으로. 여기 관건은 이거였죠. 다른 소득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비에 산입한 소송 화해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제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취득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제외한 것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자, 양도책 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억 5천만 원 3번 정답이었고요. 32번 문제 봅니다. 32번 문제를 오히려 많이 틀렸어요. 이 32번 문제를 오히려 더 많이, 이건 수업 시간 맨날 한 거고 그래서 더 잘 맞췄어야 되는데 32번을 많이 틀렸단 말이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자 갑의 2021년도 부동산 양도 현황이다. 거주자 갑에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 기본 공제액은 그랬습니다. 단 양도한 자산 중에서 미등기 없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월 30일 토지 양도했을 때 양도소 금액 400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이요. 주식과 양도소 금액 구별하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는 전부 합쳐서 여기서 얼마?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 소득을 네 종류로 구분했어요. 그럴 때 자, 주식과 하는 소득금액 구별해서 기본공제 해주는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고 그랬죠? 양도소득금액이 200인데 마이너스 250, 그래서 과세비율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거 얼마? 200만 원 받아요. 골프용권 양도시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그런 걸 기타로 산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250이니까 여기서 골프용권에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450. 이거예요. 우리 맨날 연습한 건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 정답이고 33번 문제 봅니다. 33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주차 때도 했었고 또 강조 드렸는데요. 법령의장은 소형주택 아니고요. 한번 봅니다.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이런 것도 임대업이라고 그랬죠? 사업소득입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자,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전세주택이죠?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을 초과해야죠? 4억이니까 3억 초과했어요. 그럴 때는 간주임대료, 계산한 간주임대료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포함합니다. 맞고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계약권 받는데 사용대가 받는 것도 이거 임대업이라고 그랬죠? 민법의 물상보증. 국외 1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 국외 소재 주택은 우리가 1주택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예? 1주택이라도. 그래서 1주택수 관계없이 과세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대로 인한 소득. 자,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 요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상업소득이 아니라.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가 포인트인데 요건 뭐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들어야 작년에 나왔지만.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우리 다시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상해, 부동산 위에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부동산 상해 권리를 대여로 인한 소득, 이게 이제 사업소득이에요. 이게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임대업인데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이걸 바꿔요. 이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요, 제외해요? 네?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해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사업소득입니다. 또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여기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말합니다.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지역권과 지상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이것은 뭐고 대여소득은 예?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이 이게 뭐고 사업소득이고요. 그래서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라는 걸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자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었고 34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을 미등기 소득세법상, 다음은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랬습니다. 34번. 미등기 양도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다만 또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 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동의 1주차 때도 했었어요. 기본공제 정받을 수 있다.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불이익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기 의지하니까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과세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배제고.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와 기본공제는 배제된다. 그래요? 기본공제, 장특공제 다 배제예요. 비과세 감면 다 배제예요. 미등기 양도하면. 근데 뭐는 받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이 토지 건물 같은 거 등기된 것은 취득 당시 기존 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 양도 당시 아니고 취득 당시 시가의 공제율 3%. 자,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1,000분의 3, 0.3%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정답. 4번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있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질문한 수강생이 얘기해 드렸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법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취득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 미등기 양도산을 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35번 문제가 35번 문제 잠깐만요. 네? 35번 문제가 없어졌네. 아이고 PPT 하다가 이거 또 빠뜨렸네. 제가 또 밤에 또 진짜 꼭 이렇게 오게티가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또 어제 또 새벽까지 했어. 새벽 3시 반까지인가 새벽 3시 반까지 작업하면서 또 PPT 만들다가 또 깜빡했네. 또 35번은 뺐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확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확정신고하고자 한다고 예정신고를 안 해요? 자, 당연히 틀렸어요 여러분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해요? 근데 확정신고 하고자 한다고 예정신고를 안 해요? 말도 안 되죠? 다만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누진세 율종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1번은 확정신고하고자 한다고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틀립니다. 2번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 방식상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틀렸습니다.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까?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동일 주차 때도 그죠?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다시 부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요건 갖추면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번이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계약을 실거래계약과 다르게 적었어요. 업계약서나 다운 계약서 썼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죠.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과 매매계약서 적용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 금액으로 이제 과세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것은 어떤 수강생은 그러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니까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비과세 받을 금액이 3천만 원이다. 거기서 3천만 원을 빼. 그러면 비과세 받을 금액이 없어. 그러면 전부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비과세 받을 세액이 3천인데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3천을 빼. 예를 들자면 우리 그 기출 사례가 있었죠. 3천을 빼. 그러면 비과세 받을 금액이 없어. 그러면 전부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 전부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러면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양도세를 과세하면 되지 3천만 원으로. 그럼 왜 또 이걸 갖다가 차액과 비교하느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몇만 원밖에 안 썼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썼는데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 차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은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이 금액을 빼요. 그래서 그래서 요 금액으로 이제 말하자면 3천이 비과세 받을 금액인데 계산한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게 산출세액이 3천이에요. 그러면 뺄 금액이 없으니까 비과세 받을 금액이 없으니까 전체 3천만 원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출 문제하고 지금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절 보세요. 꼭 기억할 거 비과세 감면 다 배제. 그 다음에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알면 다 고르는 데 시험 줄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오든. 36 그래서 35번 5번이 정답이고요. 36번 문제 봅니다. 많이 틀렸어요. 36번 문제는. 자, 여기에 어려워서 36번이 많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건지 의미를 몰라서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랑 우리 문제집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런 거 주의하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요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가 작년에 요 문제 내기가 딱 이제 딱 그 사이즈가 이제 오주선다 문제 여기 추가되는 바람에 문제 내기 좋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냈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문제집에도 이런 게 있었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비과세이 아닌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죠.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죠.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한다 그랬죠. 토지를 주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농지 대토로 발생한 소득 이건 뭐예요? 이건 감면소득이잖아요.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에요. 8년 제촌 자격 농지 또는 농지 대토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이잖아요. 비과세와 감면은 다르다고 그랬죠? 아유, 비과세는 아예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고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비과세 해당되면 비과세 신청할 필요도 없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해요. 근데 감면은 세금 계산을 해요. 그래서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감면 한도를 넘으면 과세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감면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구별합니다. 이 문제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였으니까 얘는 뭐예요? 감면 소득입니다. 감면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소득이나 대토하는 농지 소득 나오면 얘를 골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번이 정답입니다. 쉬운 거였는데 의미를 모르셔서 틀리신 분들은 알아두면 됩니다. 또 1세대 1택과 고가주택 제외하고 그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래서 도시적은 몇 배? 5배. 도시밖은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 맞습니다. 4번 정답.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7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등기 모두 완료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자, 보시면 먼저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합니까, 여러분? 20%. 가산한 세율 정하고 장특공제는 조정상용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이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2번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 양도세 세율은 50%다. 그래요? 아닙니다. 올해 주택 분양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 70%. 1년 이상 보유했다. 2년 보유했어도 몇 프로? 60%. 딱 두 가지예요. 70, 60.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추가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무조건 60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년 미만이니까 70%입니다. 1년 미만 70%. 주택 분양권. 2번 정답이고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보유한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세율 6에 45%에다가 30% 할증한 세율을 정하고 36에서 75% 이 세율을 추가 누진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과 1년 미만 보유니까 또 70%도 적용되죠. 70%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 중에서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4번입니다. 고자가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5%에 해당 금액을 양도 결정세에 더합니다. 감정가액을 정했을 때는 건물 올해 이제 추가된 게 건물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도 올해 추가됐어요. 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증축은 85제곱미터 면적 늘어나야 되는데 신축 또는 증축하고 신축 증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페널티를 줘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여기에 이제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이거 환산 취득가액을 뭐로 바꿨어요? 산출세액으로 바꿨어요.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이 5%지 산출세가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보고 고수.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항상 잊지 맙니다. 시험장에서도 제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숫자 볼 때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 답을 골라야 되는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만 바꿨어요. 근데 요즘은 숫자만 바꾸지 않고 숫자는 안 바꾸고 바로 앞에 있는 걸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득점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상가 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양도했다. 몇 프로입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고르시고 38번 문제 봅니다. 38번 문제는 많이들 맞히셨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 수용료, 공매, 경매, 수용은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2번 이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인데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중에 따라 재산분할한다.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정도 행사에 내 몸 내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근데 여러분이 답이 엉뚱한데 체크되어 있네. 진짜. 이게 갑자기 이게 새벽에 가까우면서 갑자기 작업이 새벽 3시를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여기 이제 뭔가 새벽 3시를 넘어가면서 갑자기 좀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아니라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합의, 근데 이건 주의하죠.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 이상에서 있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있어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 부동산을 이전했다 그러면 요거 위자료 지급에 관한 채무를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고 28회 때 정답 중이었고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동형 1주차 때도 나왔었어요. 환지 처분으로 그 권리 면적이 감소됐다.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동형 1주차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왔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자, 39번 문제요.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중에서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결성금 통산에 관한 것은 작년에도 지문에 한 줄 나왔지만 독립한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선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속물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속물 통산합니다. 주식끼리는 토지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구분 계산하고 결속 통산 안 해요. 주식하고 부동산 애들. 건물을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지상권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통산합니다. 기타라서 통산합니다. 골프용권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신탁 수익권 양도함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합니까? 아닙니다. 새로 우리 추가된 부동산 애들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에서 얘네들하고 신탁 수익권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속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통산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이어서 보시면 우리 40번 문제 라스트네요. 이제 벌써? 네, 자,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뭐 4번 지문을 뭐 봐도 뭐 자산 종류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하며 39번 이어서 봅니다. 4번 지문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어떻게 한다? 통산하고 이게 세율별 공제 원칙이에요. 같은 세율이 정되는 것에서 먼저 결속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정되는 것에서 결속금 통산하고 자. 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산과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남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율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입니다. 이율하지 않고.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합니다. 40번 라스트입니다. 40번 문제도 잘 맞히셨어요, 여러분들. 자, 틀리신 분들은 요거 강조 많이 했는데 자, 한번 봅니다. 옳은 건데요. 40번 문제.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2021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 양도하는 경우 2021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양도일이 9월 16일이니까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언제입니까? 30일. 11월 30일까지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납부할 세액이 1,400이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세 우리 맨날 연습했어요.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는 얼마? 1,000 내고 나머지요. 그래서 1,200이면 얼마? 200. 1,400이면 얼마? 400. 자, 1,800이면 얼마? 800. 1,600이면 600만 원짜리 분할 납부입니다. 2,000 초과했을 때가 50% 이하이면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 2,400이면 1,200, 3,600이면 1,800. 2,000 초과했을 때가 절반이고 2,000 이하일 때는 1,000 내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400이니까 4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번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에 있어서 2021년 4월 20일에 대금을 청산하고 2021년 5월 4일에 허가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예정시간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이거 허가일은 지금 5월 4일인가요? 네, 5월 4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대금 청산됐지만 양도는 있지만 허가 못 받으면 나중에 다 꽝 되니까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냥 5월 4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시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7월 31일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4번이요. 부담보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작년 시험에도 이거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긴 나왔잖아요. 정답 주문이 아니어서 그렇지.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2021년 7월 15일이라면 2021년 10월 30일까지 예정시간 납부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만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이면 양도일이 8, 9, 10, 10월 31일까지 예정시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까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옳습니다. 5번 지난 1주차 때 나온 건데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했다. 1주차 때 해설 드렸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산세 100분 얼마? 50을 감면합니다. 지난 1주차 때 이런 거 했어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요. 아이고, 야, 이거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요. X라고 그랬습니다. 남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이좋게 그냥 쏙닥대는 중년 남녀 수강생 둘이 어떤 관계 그랬더니 깜짝 놀란 얘기 해드렸잖아. 아니라고 푹쩍 뛴 얘기. 아무 관계,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긴 한데 아무 관계 아닌 건 아니잖아요. 동문수학과는 짝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 불성실했어요.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한 가산세는 적용되는데 다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이행하게 되면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이거 50%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국세 기본법 내용입니다. 50%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여튼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동영 2주차를 마쳤는데 하여튼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마무리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정신없이 공부했던 거 훑어보고 와서 시험 보고 정신없이 훑어보고 와서 시험 보고 자,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한 개씩 테마를 부족한 부분들 메워가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 모의고사 점수에 실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오늘 묵묵히 오늘은 서로 꾹 누르면서 책장을 넘기고 있을 여러분께 응원의 갈채를 보내고요. 하여튼 항상 여러분은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다음 주에 씩씩한 3주차 또 문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